안녕하세요. 최근에 테슬라 뉴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최저치로 떨어졌다. 큰일 났다. 어떡하면 좋으냐. 그리고 테슬라 주주분들도 모델2와 FSD를 두고 서로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모델2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다른 분들은 FSD야말로 테슬라의 미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데나이브스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어닝 때 일론 머스크가 어떤 말을 할지 굉장히 잘 말해야 된다. 그래야만 주가 방어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확실하게 지금 테슬라 주주분들도 궁금한 점이 많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주주분들에게 그 궁금증을 해소시켜 줘야겠죠. 왜냐면 모델2 취소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는 크게 하락을 하였고 일론과 프란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투자자분들은 어닝콜 때 조금 더 확신을 원하는 것이겠죠. 설명을 하기를 원하고 있고 저가형 전기차를 원하고 있네요. 당연하게도 베스트 시나리오는 딜레이가 되지 않는 것이지만 딜레이가 되더라도 조금 더 뚜렷한 날짜가 나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모델2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예정대로라면 오스틴에서 내년 하반기부터 생산에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테슬라 주주분들이 봤던 청사진은 2025년에서 26년 이때 사이버트럭의 대량 생산이 나고 새로운 모델3와 모델Y 그리고 모델2가 출시가 되면서 FSD 채택률이 높아져 가는 이 그림을 보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테슬라 차량 판매 평균 가격 같은 경우에는 43,000달러로서 굉장히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이제 모델3Y의 가격 인하 같은 경우에는 최저점으로 내린 것 같고 이제 다음 세대 모델인 모델2가 나와야지 더욱더 평균 판매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물량을 크게 높여 나갈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겠죠. 테슬라 투자자분들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롬 바론의 아들인 데이비드 바론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투자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모델2라고 합니다. 이번 1분기 어닝 발표 때 모델2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투자 논제가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모델2는 정말로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깨알같이 최근에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게리 블랙은 100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 투자자분들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이 조금 더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모델2에 집중을 해야 된다. 전기차 근본을 만들어 가면서 AI가 소스처럼 첨가가 돼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하지만 조금 더 혁신적인 부분을 원하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전기차보다는 AI 데이터 센터에서 테슬라가 제대로 된 가치를 받고 주가를 일으켜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겠죠. 참고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2022년 당시 수많은 투자자분들은 자율주행을 믿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테슬라의 모든 가치는 자율주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분기 발표가 다음 주인데요. 과연 이번 어닝콜 때 머스크가 FSD에 조금 더 집중하는 뉘앙스가 나올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모델2 테슬라 전기차 부분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줄까요? 일단 단기적인 움직임을 본다라면 전기차 쪽에 무게를 실어줘야지 주가가 반등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망의 1분기 어닝콜 4월 23일이죠. 테슬라 주가가 다시 한번 더 크게 올라가려면 당연히 EPS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요. 우선 1분기 같은 경우에는 판매 대수가 줄어들었고 매출이 감소했기 때문에 EPS 역시나 감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많이 맞은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테슬라를 사시는 분들은 2분기, 3분기, 하반기까지 EPS가 다시 한번 더 상승을 할 거라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테슬라 1분기 어닝콜 Q&A가 나왔습니다. 테슬라 주주분들이 굉장히 냉철하게 보고 있죠. 확실하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찐 주주분들이 많다라고 보는 것이 현재 질문 1등과 2등이 4680 배터리와 옵티머스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이고 테슬라를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메가팩 사업의 진행 상황 역시나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테슬라의 팬층이 강력하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테슬라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메가팩이 되었던 옵티머스가 되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핵심적인 질문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저가형 전기차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알고 싶다. 25,000달러 전기차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언론에서는 취소가 되었다라고 하였고 머스크는 아니라고 말했지만 조금 더 확신적인 말을 원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1분기 어닝 발표 후에 주가의 움직임은 모델2에 대한 뚜렷한 디테일만 나온다라면 주가는 방어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테슬라 주주분들이 궁금한 것은 8월 8일날 로보택시가 공개되는 것은 알지만 정확하게 로보택시 네트워크 사업이 시작되는 시기를 알고 싶다라고 하죠. 우선 최근에 테슬라가 엔비디아 H100 칩을 굉장히 많이 샀다라고 합니다. 엔비디아 쪽 소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점을 본다라면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넘쳐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도 테슬라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현재 자율주행 압도적인 리더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리고 로보택시 한 대당 연간 최대치로 봤을 때 매출 35달러, 하루 최대 이용 20번, 그럼 로보택시 한 대당 연간 25만 5,500달러의 매출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한 대당 3억 정도의 매출이면 100대만 되더라도 300억. 이러한 매출 구조를 본다라면 머스크가 FSD에 목숨을 거는 이유를 충분히 알 수가 있죠. 하지만 8월 8일에 공개가 되는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운전대도 없을 것이고 카메라가 되었던 센서 부분이 조금 더 보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 안전 기준점이 인간으로 만약에 본다라면 인간은 여전히 실수를 하고 교통사고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SD의 능력이 인간을 넘어야 된다라는 뜻이겠죠. 그렇다 보니까 규제 허가가 허들이 될 수가 있는데 웨이모 같은 기업들이 로보택시 관련된 규제 허가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웨이모가 도시를 확장하면 확장할수록 테슬라의 향후 로보택시 사업에 충분히 유리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SD 기술력에 대해서 레거시 기업들이 컨택이 온 것이 있냐, 이것이 아마도 궁금할 텐데요. FSD가 되었던 테슬라 전기차 기술이 되었든 계약을 맺을 확률은 높은데요. 왜냐하면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국에서 저가형 전기차 샤오펑의 기술력을 쓴다라고 하죠. 그리고 샤오펑의 자율주행 기술을 유럽에 런칭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점을 본다라면 테슬라의 FSD 중국이 먼저가 아니라 유럽에 먼저 배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발생을 하고 있는 사이버 트럭 대량 생산에 대한 질문이 있네요. 최근 소식에 의하면 사이버 트럭의 딜리버리가 다시 재개가 됐다라고 하고요. 머스크는 여기에 답변을 달고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을 통해서 그 어떠한 사고도 나지 않았고 다만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잠시 딜리버리 중단 이런 이슈들이 나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슈가 고쳐지는 와중에도 사이버 트럭의 대량 생산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이겠죠. 댄아이브스는 머스크가 반드시 56빌리언 보상 패키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확실하게 머스크가 테슬라를 엄청나게 일으킨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리고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주식들을 팔고 매일매일 테슬라를 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는 모델2보다는 FSD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데이비드 바론 같은 경우에는 모델2를 조금 더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주주분들도 여기서 의견이 갈리고 있고요. 우선 지금까지의 머스크의 발언을 본다라면 FSD 로보택시 AI 도조 데이터 센터 여기에 조금 더 초점을 가지고 있는 듯한 뉘앙스가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단기적으로 주가 하락이 나왔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1분기 어닝 발표 때 머스크가 어떠한 설명이 나올지가 현재 테슬라 주주분들이 가장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이 아닐까 싶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